귀살대랑 혈귀들이 사용하는 그 기술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현대에서 일을 한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매우 활약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헨리의 세상 읽기의 헨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귀멸의 칼날을 보고 제가 떠올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과 그리고 그 괴물을 사냥하는 사무라이들 간의 판타지적인 일본의 근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무리 근대라지만 이게 총이 있거든요. 저희도 뭐 조선시대 때 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그 총 대신에 칼싸움의 정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요괴의 경우에는 특수한 칼로 목이 잘려야지만 죽거나 아니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활용해서 요괴를 많이 죽이려고 하는 화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인공이 엄청난 무술 솜씨로 그 요괴를 목을 자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요괴들은 또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좀 재미난 이제 그 과학자의 입장에서 좀 거슬리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달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의 반사광이에요. 근데 괴물이 태양빛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그 달빛은 그 태양에서 반사된 빛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달빛도 결국에는 태양빛의 일종인데 왜 요괴는 이 달빛 안에서는 죽지 않냐?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태양빛 밑에서 죽는다라는 괴물이라는 설정이 뭐 신화나 뭐 전설시대부터 있진 않았어요. 이게 있었던 거는 1922년에 독일 영화 노스페라투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설정이 히트를 치면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각종 드라큘라 영화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흡혈귀는 햇빛 아래서 약해 약간 이렇게 믿기 시작하죠. 이러한 거가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영화 감독과 그리고 헐리우드의 이런 작가들이라던가 이런 작가들이 일단 문과라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의심이 되지만 뭐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디펜스를 하자면은 달빛이라는 것은 그 태양빛의 반사광인 건 맞지만 이 강도가 한 10,000분의 1로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태양빛보다 약하니까 요괴들이 버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있었는데 주인공들이 대지의 호흡 혹은 태양의 호흡 이런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뿜는 그러한 그 기술들을 발휘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 호흡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의 그 반복 동작과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일치하는 형태로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코칭을 하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SF로 가면은 요게 벌서스 사무라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손전등을 사실 들고 있어야 되고 요게는 그림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되는 약간 그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버펑크에서 흡혈귀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또 두 번째는 이 무한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한성의 연출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1999년도에 나왔던 매트릭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뭐 매트릭스를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트릭스라는 거는 가상의 세계고 이 무한한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지내면서 그 활동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현실 세계는 이미 망해서 그런 가상 세계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약간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네오가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고 로봇이 이제 그 협정을 맺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좀 귀멸의 칼날도 보면은 무한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 무한성은 발을 딛는 순간 위아래가 막 뒤바뀌고 막 복도가 무한히 증식하면서 막 시공간이 뒤틀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물리 법칙이 완벽하게 무너진 진짜 거대한 가상 현실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게 또 실물인 거죠. 그게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약간 근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정작 또 개념은 약간 사이버펑크에서나 보일 법한 메타버스를 또 가져와서 이렇게 또 약간 싸운다. 귀멸의 칼날의 그 캐릭터들은 제가 봤을 땐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틱톡 인플루언서의 재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캐릭터 보면은 그 멧돼지 가면을 쓰고 다니는 캐릭터 있어요. 걔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그 인스타나 틱톡 인플루언서 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캐릭터나 아니면 이제 혈기 캐릭터들 보면은 집중력이나 약간 그 집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이고, 그래서 엉덩이 딱 붙이고 코딩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을 하겠죠. 그리고 그 특히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재능이 정말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현대 사회에서의 마법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분들이 뭐를 하시는 분들이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인간과 AI의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요즘 AI들이 해줘 하면은 잘 되긴 해요. 해줘 하면 잘 되긴 하지만 딸깍만으로 잘 되기에는 안 되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갭을 메꾸시는 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도 그렇고 그 다양한 그 혈기들과 주들이 무슨 막 호흡하면서 무슨 막 뭐 형식하고 막 그런 뭐 막 칼을 휘두르고 막 불이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프론트 엔지니어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불을 뿜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본인들만의 형식을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직업입니다. 프론트 엔지니어로서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디메르 칼라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무라이와 대칭점이 되는 혈기라는 존재가 존재를 해요. 이 혈기들은 저희가 많이 아는 흡혈귀랑 비슷하게 이제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혈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그릇된 욕망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주인공의 여동생은 그렇지 않지만 이 혈기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AI를 학습할 때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봤어요. AI도 보면은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는, AI라는 거는 수학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표적의 해를 찾기 위한 과정을 펼칩니다. 여행을 떠나요. 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여행을 떠나면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쉬운 정답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그 골짜기에 빠지면은 그거를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학습을 하면서. 하지만 그거에 빠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거를 저희는 로컬 미니마 문제라고 말을 해요. 이런 로컬 미니마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에는 조금은 스텝을 넓게 밟아가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혈기들을 보면은 좀 뒤틀린 감성들로 인해서 뭐 질투라던가 아니면은 욕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매물로 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고 사람의 이제 좀 그 무브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거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혈기가 돼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계속 달성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때가 돼서 그거를 후회하는 약간 그러한 스토리가 귀멸의 칼날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거를 계속 그 혈기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귀멸의 칼날이 주는 감동이자, 그리고 AI 과학자가 봤던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내가 로컬 미니마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좀 대범함이 살짝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제 마무리는 귀멸의 칼날을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귀멸의 칼날에서 약간 AI 과학자로서의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근대 판타지다 보니까 AI 과학자보다는 그냥 헛소리가 사실 더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헨리의 세상 읽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바이바이.